손흥민 결국 라커룸 대폭발. BBC 토트넘 뉴캐슬전 역대급 참패. 달라진 손흥민 모습에 심상치 않은 반응. 나온 진짜 이유. 디귿. 손이는 여기까지입니다. 해리 케인이 이적할 경우 손흥민도 토트넘을 떠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영국의 익스프레스는 18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전문가인 데런 암브로스의 토크스포츠 인터뷰를 인용해 다니엘 레비 회장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닥뜨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바로 케인과 손흥민의 동반 이적이다. 토트넘은 온통 안개에 휩싸여 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과 결별한 후 차기 사령탑을 결정짓지 못했다. 크리스티안 스텔링이 수석 코치가 감독 대행을 맡고 있다. 해리 케인의 거취도 폭풍전야다. 케인은 내년 6월 토트넘과 계약이 끝난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거취가 결정돼야 한다. 케인이 우승을 선택한다면 토트넘을 탈출해야 한다. 현재 맨유는 1억 파운드 위 이적료를 투자해서라도 케인을 품에 안고 싶어한다. 바이에른 뮌헨의 관심도 유효하다. 하지만 레비 회장은 케인의 존재감과 기여도가 이적료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재계약 여부를 떠나 케인을 이적시키지 않는다는 방침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하지만 잔류할 경우 2023에서 2024 시즌 후에는 공짜로 케인을 잃을 수 있다. 암브로스는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공격수다. 케인이 떠날 경우 손흥민도 토트넘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이적을 위해 에이전트에게 직접 전화를 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적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했다. 암브로스는 손흥민이 올 시즌 최고의 폼에 근접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매력적이다. 많은 클럽들이 여전히 손흥민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흥민은 토트넘과 2025년 6월까지 계약돼 있다. 익스프레스는 지난달 토트넘은 손흥민의 시장 가치도 고려해야 한다. 케인이 떠나면 구단은 완전한 재건을 위해 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필요한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손흥민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고 예상한 바 있다. 2. 선 아리. 축구에서 만난 사람 중 가장 좋아. 함께해 즐거웠어. 토트넘 호스퍼 시절 동료였던 데니 로즈가 손흥민을 그리워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23일 로즈가 토트넘에서 함께 뛰었던 손흥민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전했다. 로즈는 손흥민은 훌륭하다. 내가 축구에서 만난 가장 좋은 사람 중 한 명이다. 고 박수를 보냈다. 이어 손흥민과 함께 라커룸을 사용한 건 정말 즐거웠다. 고 덧붙였다. 로즈는 2007년 리즈 유나이티드를 떠나 토트넘으로 이적했고 2021년까지 활약하면서 손흥민과 한솥밥을 먹었다. 로즈가 그리워하는 손흥민은 지난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거머쥐면서 이번 시즌도 기대가 쏟아졌다. 하지만 부상 여파 등으로 기대만큼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삼키기도 했다. 로즈는 손흥민이 약간의 가뭄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부진이 그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손흥민은 부진을 딛고 EPL 100호 골을 달성하는 등 부활의 날개를 펴는 중이다. 3. 인필드 플라이를 병살 처리. BQ 좋은 군필 투수. 한화 뒷문 구세주 될까? 한화 투수 박상원, 29, 이 불안한 이글스 뒷문을 걸어잠글까? 박상원은 지난 18일 군 엔트리에 처음으로 콜업됐다. 휘문고 연세대를 졸업하고 2017년 2차 3라운드, 전체 25순위로 한화에 입단한 박상원은 불펜 투수로 빠르게 자리 잡았다. 2018년 69경기, 60이닝에서 4승 2패 9홀드 평균 자책점 2.10을 기록했고, 2019-2020년에도 60경기 이상씩 등판해 12홀드 마이너스 10홀드를 각각 기록했다. 2020 시즌이 끝난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입대, 병역 의무를 마치고 지난해 8월 복귀했다. 돌아오자마자 14경기에 출장해 4홀드 평균 자책점 2.25로 좋은 구위를 선보였다. 올해 스프링 캠프에서 오른팔 부상으로 시즌 출발이 늦어졌다. 2월 말 미국 애리조나 1차 캠프 막판 잠부상을 당해 2군에서 시즌을 시작했다. 퓨처스리그에서 5경기, 5이닝 6실점,
등판한 뒤 지난 18일 1군에 올라왔다. 박상원은 지난 19일 대전 두산전에 처음 등판했다. 7에서 5로 앞서던 하나는 9회 강재민이 단타 2루타를 맞아 7에서 6으로 쫓겼다. 1사 2루에서 김범수가 등판해 뜬공과 고의 4구로 2-4-1, 2루가 됐다. 두산이 대타 김재호를 내세우자 박상원이 김범수에 이어 등판했다. 박상원은 동점 위기에서 김재호를 투수 땅볼로 처리해 승리를 지켜내며 세이브를 기록했다. 한화의 시즌 첫 세이브였다. 지난 23일 대전 LG전 박상원은 위기에서 뛰어난 야구 센스를 발휘해 승리 투수가 됐다. 박상원은 4에서 4동점인 8회 1-4말루 위기에서 등판했다. 강재민이 3타자 연속 볼넷으로 흔들리며 위기 상황이 됐다. 박상원은 홍창기와 승부에서 주무기 포크볼을 포수가 놓치는 패스트볼로 3루 주자 득점을 허용했다. 1-4-2, 3루에서 홍창기에서 적시타를 맞아 4에서 6으로 점수차가 벌어졌다. 그러나 1-4-1, 3루에서 문성주를 투수 땅볼, 2-4말루에서 오스틴을 유격수 땅볼로 더 이상 추가 실점은 막아냈다. 하나 타선이 8회 말 연속 안타와 상대 실책으로 무사 말루 찬스를 잡고서 7에서 6으로 역전시켰다. 박상원은 9회에도 등판해 안타와 볼넷으로 1-4-1, 2루 득점권에 동점 주자를 내보냈다. 이후 긴박한 상황에서 BQ, 야구 IQ를 발휘했다. 서건창이 때린 타구는 투수 뜬공. 박상원은 타구를 바로잡지 않고 병살 플레이를 노리며 원바운드로 잡았다. 이 루심을 비롯해 심판진이 인필드 플라이를 선언해 박상원의 병살 시도는 무산되는 듯했다. 그런데 1루 주자가 인필드 플라이 상황을 알지 못한 듯 박상원이 원바운드로 잡는 것을 보고 뒤늦게 2루로 달려갔다. 박상원이 1루수 유격수로 송구해 1루 주자를 태그아웃시켰다. 내야 뜬공이 인필드 플라이로 선언되면 수비수가 뜬공을 원바운드로 잡아도 타자 주자는 아웃이 된다. 이후 인플레이 상황이 이어져 주자들은 루에 붙어 있거나 진루를 노릴 수는 있다. 1루 주자를 태그아웃시키면서 더블아웃으로 경기가 종료됐다. 박상원이 원바운드로 잡는 센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나는 시즌 초반 마무리 장시환이 평균 자책점 13.50으로 부진하다 감기 몸살로 2군에 내려갔다. 이후 김범수가 마무리 임무를 맡았는데 블론 세이브를 3개나 기록했다. 박상원이 마무리 임무를 넘겨 맡았다. 이 경기에서 1승 1세이브 2이닝 2피안타 2볼 넷 무실점을 기록 중이다. 4. 문동주가 소환한 괴물 류현진의 2년차 타자들 가지고 놀았다. 올 시즌 KBO 리그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으는 선수는 하나 2년차 우완 문동주 20다. 5억 원이라는 계약금이 말해주듯 큰 기대와 함께 입단한 문동주는 지난해 예열을 거쳐 올해 자신의 재능을 리그 전체에 떨치기 시작했다. 시즌 첫 3경기에서 16과 3분의 2이닝을 던지며 기록한 평균 자책점은 1.08에 불과하다. 피안타율은 0.109, 이닝당 출루 허용수는 0.7이다. 그냥 운으로 만들어진 평균 자책점이 아님을 시사한다. 시속 150km를 가뿐히 넘기는 패스트볼의 구위와 커맨드 모두가 지난해보다 확실히 좋아졌다. 여기에 커브 등 패스트볼과 짝을 이루는 변화구도 날카로워졌다. 12일 광주 기아전에서는 1회 박찬호 타석대 KBO 리그 역대 국내 선수 최고 구속인 160.1km를 던져 전국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다. 아직 신인 자격이 있는 문동주는 올해 신인상 레이스에서도 먼저 치고 나가기 시작했다. 지난해는 미완의 대기 수준이었다. 빠른 공이 있었지만 이를 잘 활용하지 못했다. 너무 정직하거나 너무 빗나갔다. 마운드에서 타자가 아닌 자신과 싸우는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올해는 공격적인 승부로 타자들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하나구단 역사상 2년차 투수가 이 정도 임팩트를 보인 건 전설적인 류현진, 36 토론토의 2년차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하지만 문동주가 시즌 초반 화려한 평균 자책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류현진과 비교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이미 류현진은 신인 때부터 완성된 투수였다는 것이다. 문동주도 거대한 재능으로 폄하당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류현진이라는 선배의 그늘이 너무 짙은 셈이다.
류현진은 KBO 리그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데뷔를 한 선수다. 데뷔 시즌인 2006년 18승 6패 평균 자책점 2.23을 기록하며 신인상과 최우수 선수 MVP를 삭스리했다. 2년 차인 2007년에는 30경기에서 211이닝을 던지며 17승 7패 평균 자책점 2정부사를 기록했다. 211이닝은 류현진 프로 경력에서 여전히 한 시즌 최다 이닝 소화 기록으로 남아있다. 당시 류현진을 상대해본 경험이 있는 안치용 스포타임 베이스볼 위원은 류현진이 신인 때는 9위에 의존하는 점이 조금 있었는데 2년차 때는 나름의 요령까지 터득하며 더 대단한 투구를 했다. 말 그대로 타자들을 가지고 놀았다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다. 류현진은 정의가 안 되는 투수라고 단언했다.